입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저희 전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디오요. 디오 얼마에 사셨어요? 네, 21,000원이요. 21,000원. 비중 어떻게 네. 되세요? 예, 20%. 일단은 수익 구간이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정적으로 한 10% 정도 넘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너무 지루해서요.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25,000원 부분까지 갔다가 약간 꺾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목표까지 알고 싶어서요. 실적이 좀 괜찮나요? 실적이랑 목표가 네. 저희가 그 네.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오래 기다리셨다고 하시는데 또 수익을 현재 잘 내고 계세요. 하지만 직전 고점에서는 약간 꺾여 있어서 지금 팔긴 좀 아깝다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하고 실적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운유 형님, 디오 어떤가요? 우리 시장님 먼저 작년도에 사셨죠? 네. 네. 잘못 사신 거예요. 손실은 안 나서 저점에 잘 사셨지만은 임플란트 기업으로 본다 한다면 맨 후발주를 사셨거든요. 맨 후발주를 사셨는데 일단 수익은 났으니까 다른 분에 비해서는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손실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근데 임플란트 관련 기업 치고는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계속 하향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공개 매수권 때문에 거래 정지당한 상태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거의 신고가고, 그 다음에 2등주가 145720 덴티움이거든요. 덴티움도 작년도 샀으면 거의 더블이에요. 우리 시청자님은 10% 정도 승리하지만은 이게 후발주 사셔가지고, 왜냐면 저도 의료기기를 좋게 보거든요. 좋게 보는데 저는 이제 의료기기 좋게 보는 쪽에 덴티움을 저는 가장 현재 시점에 선호주로 보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쪽에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온 루트로닉이라든가 임플란트 쪽으로 본다 한다면 1위가 오스템 임플란트.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공개 매수 통해서 시장에서 거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덴티움, 그 다음에 디오인데 디오가 주가가 못 간 이유가 실적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작년도부터 했어요. 회사가 잘 나가다가 작년도 2분기부터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영업이익 하면 10억대 정도 뚝 떨어졌고, 3분기, 4분기도 그렇고,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 회사가 이제 주요 거래처 자체가 국내, 그 다음에 중국, 미국이거든요. 근데 국내와 아마 미국 쪽에 거래선, 불량 거래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래선을 정리를 하면서 그 매출 채권에 대해서 손실이 좀 발생이 좀 됐어요. 그 부분을 처리하면서 작년도까지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 그 부분은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이제 그 때문에 주가가 못 갔다. 근데 올해부터는 좀 이제 불량 거래선들을 다 정리가 좀 됐고, 올해는 또 미국 쪽에 법인 진출한 거, 미국이 아마 1위 임플란트 기업과 아마 거래관계 형성이 좀 되면서 미국 쪽에 실적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올해 리오프닝 진행이 좀 되니까 작년도보다 올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어려운 국면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하락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적이 이제 턴 어라운드가 하긴 돼야 되겠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 이제 불량 거래선 정리권 때문에 작년 4분기에 작년도 적자가 났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난 적이 거의 없는데 단기 순수시 200억 정도까지 났는데 시장에서는 거의 다 불량 거래선을 다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또 봐야 됩니다. 그걸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시장에서는 다 정리가 좀 됐다고 그러니까, 근데 현재 시장이 자체가 고금리 상태가 진행이 된다 한다면 이 거래선 쪽에 불량 거래선들이 또 추가적으로 매출 채권 손실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고금리 상태에서 그런 것도 부분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악재는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회사 이제 올해 실적 턴 어라운드를 예상을 하는데 30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을 하는데요. 300억 정도 예상하면 지금 올해 주가 수익의 PER 기준에서 16배, 7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앞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빼고 덴티움과 비교해 보면 회사 주가가 싸지가 않습니다. 덴티움이 여전히 주가 싸요. 덴티움의 매출액이라든가 이익률도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덴티움은 작년도에 1240억 났고 영업이 올해 1450억, 올해 당기 순이익이 1000억인데 PER이 12배거든요. 12배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디오는 작년도 실적이 안 좋은데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보기엔 디오는 후발주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근데 악재는 좀 반영이 좀 됐으니까 또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앞서 1분기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될 때까지는 최근 26,000원 잠깐 돌파했었는데 여기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를 한다면.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에 적자가 났으니까 흑자 전환이라든가 의미 있게 분기 단위 예컨대 45, 50억 정도 이익이 난다 그러면 올해 연간 추정 영업이익이 지금 300억대 되는 거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의 리오픈 효과라든가 미국의 거래처가 신규 편입에 따라 가지고 좋아진 거 감안하면 좋아질 수 있는 목표 달성은 가능하면서 하반기 정도 가면 그렇게 된다는 주가는 3만 원 정도는 넘어가지 않겠는가. 현재는 실적 확인 1분기 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당장은 26,000원 돌파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종목은 하방은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22,000원대 아래는 쉽게 안 내릴 것 같고요. 22,000원과 26,000원 사이에서 1분기 실적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확실하게 직전 고점을 뚫기에는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꼭 수익 많이 내고 나오세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은 또 치과 치료 관련된 종목이네요. 디오를 가져오셨는데 아마도 수익 내고 계셔가지고 저는 운효영님께서 아우 잘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대번에 종목 잘못 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또 같은 섹터 내에서 이렇게 또 종목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많은 공부가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 지금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올라오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 골라볼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첫 번째 유튜브 상담 종목은 박살리자님 종목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이고요. 매수가 33,125원에 비중 15%입니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모멘텀과 수익성 개선으로 작년에 매수했는데 기다리면 수익 가능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롯데정보통신 오늘 29,7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작년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작년 5월쯤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작년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지금 좀 올라오곤 있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매출 1조 원 돌파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좀 수익성이 아쉽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도 괜찮게 나오고 있지만 VR 기업 칼리버스를 인수해서 메타버스 쪽으로도 신사업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칼리버스 쪽 실적 악화가 수익성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언제까지 기다리면 괜찮을지 자세한 내용 박준현 운용령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롯데정보통신은 좋은 회사인데 근데 이게 이제 정보통신 하니까 성장성이 있는 그 사업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룹의 시스템 통합 회사들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그룹들이 이런 IT 시스템 통합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룹 내 여러 가지 전산 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사무실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룹의 전산실에서 와서 합니다. 이들 쪽의 특징 자체가 인건비 따먹기요. 인건비 따먹기.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없어요. 대부분 다 있어요. 삼성 같은 건 삼성 SDI 있고요. 포스코는 포스코 ICT가 있고, SK CNC는 있었는데 SK와 합병했죠. 최태원 회장이 지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익을 좀 많이 내가지고 합병했고, 대부분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도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관련 종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습니다. 회사가 이게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조 원이다. 1조 원 달성을 했는데 인건비 따먹기라고 그랬으니까 이익률이 낮아요. 영업이익이. 1조 원 중에서 영업이익이 34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약간 플러스 알파 300억. 3%밖에 안 돼요. 이익률이. 그러니까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룹에서 적정하게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그룹에 여러 가지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건물 때 시스템 전산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메타버스 사업이라든가 그룹에서 진출하면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룹도 다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적으로도 이 종목이 관련 테마로 이슈화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현재 시가총액 4,500억인데 주가 자체는 그렇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고 그룹마다 다 관련해가지고 시스템 작업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PER 기준에서 11배, 12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앞서 메타버스라든가 재료가 부각되지 않는 한 현재 주가 수준에서 크게 오버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그룹에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좀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손실이 안 난 상태에서 인건비 좀 주면서 그래서
하락도 제한적이고 상승도 제한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 손실이 나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시장 흐름에 따라 축구는 이제 우상향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32,000원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매수한 가격대 정도가. 왜냐하면 이 정도 가격대가 PER 기준에서 12배 되는 수준이에요. 그럼 이 종목 현재 시장 여건에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12배 정도가 우리 시청자 매수한 가격대 약간 손실난 구간 자체가 적정하게 매수할 가격인 것 같아요. 현재 뭐 차트상으로 본다 한다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쪽이니까 아마 이 만나는 선 자체가 가격을 결정한 자체가 3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짧게 보면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32,000원 가량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박살내자님의 롯데정보통신 알아봤습니다. 성장성이 약간은 좀 결여돼 있다.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요.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미코요. 미코 맞으세요?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14,000원에 20%인데요. 네, 이번 달에 사셨어요? 좀 됐어요. 한 1년 반쯤 됐어요. 이제 그럼 원금 근처 온 거네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도가 좀 한번 알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러면 이제 원금 회복했으니까 팔자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만요. 예. 미코입니다. 이번 달에 많이 주목받으면서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좀 고생을 하시다가 1년이 넘으셨다네요. 이럴 때는 지금이 매도 타이밍인가요? 좀 더 기다려서 수익을 좀 내고 나올까요? 운영님. 우리 시청자님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지나려야 되는데 1년 전에 사셨으면 이거 뭐 때문에 사셨죠? 혹시 미코 바이오메드 상장권으로 사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미코 파워라는 연료전지를 보고 사신 건가요? 예? 뭐 이유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1년 사시면. 이 회사 재료가 제가 알기로는 미코 파워라는 연료전지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미코 바이오메드가 코로나 이전에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가 상장됐잖아요. 예. 아마 그 시점에 사셨나요? 예. 그럼 그때 뭘 보고 사셨어요? 혹시 미코 바이오메드 상장 이슈를 보고 사셨나요? 예. 그럼 그것 보고 샀으면 팔아야죠. 있어요. 그 회사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었잖아요. 있어요. 잠깐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좋다가 지금 작년도에 아마 적자가 깨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미코 파워를 보고 사셨다 그러면 미코 파워가 이제 연료전지 쪽에 사업이 진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연료전지 회사도 아직은 제가 실적으로 좀 뒷받침되는 쪽은 아니니까 근데 회사의 실적은 회사 실적은 보시게 되게 되면 영업이익은 상당히 많죠. 작년도 676억인데 이 회사가 실적이 대부분 실적 자체가 이 회사 자회사가 현재 상장된 회사 앞서 있던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미코라는 회사 지분 38% 정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코미코가 이제 반도체 세라믹 관련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알짜 회사예요. 아직 작년도 실적은 안 나왔지만 연간 500억, 600억 정도 영업이익 난 회사니까 그래서 현재 미코의 실적은 다 코미코 지분 약 38.5% 갖고 있는 이 기업의 실적이고 대신 이 회사 실적 자체가 보시다시피 단기 순손실이잖아요. 순손실이라는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자회사들이 안 좋다는 겁니다. 다른 앞서 미코 바이오메드가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상장 이후에 잠깐 흑자 나다가 적자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 그렇죠. 370억 적자 났죠. 160억 매출액에. 이 회사 뭐 가능성 별로 없어요. 이 회사 올해 계속 적자 날 것 같고 그다음 미코 파워라는 회사 자체는 연료전지 쪽과 관련된 재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료전지 자체는 아직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 쪽이니까 오늘 보니까 미코 바이오메드가 주가가 좀 급등을 했네요. 이 종목이 뭐 다른 이유는 없을 겁니다. 회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른 진단키트 관련 종목 작년에 적자 난 회사고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코 주가는 240원밖에 안 올랐어요. 아마 그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파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요. 14,000원대까지 계속 저항인데 이거 한번 좀 파세요.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1년 전에 사셨으면 종합주가가 상당히 높은 상태고 1년 동안 가지고 있어 꼭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내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대부분 투자가들인데 1년 전에 종합주가 지수가 아마 3,000포인트 정도 넘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주가 2,300포인트 감안하면 이거 파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에 매매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 회사 앞서 이제 가치로 봐서는 자회사는 탄탄하는데 이 회사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자체가 코미코를 제외하고는 적자가 나다 보니까 계속 단기 순손실이 나다 보면 지분 가치 증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1년도에도 영업이익은 700억 났지만 110억 적자가 났고 작년도도 지금 단기 지배주주 순이익 자체는 아직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은 단기 순손실이 났기 때문에 작년도 적자입니다. 그러면 자본 가치 증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자본 총계 자체가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현재 이 회사 시가총액이 4,100억인데 자본 총계는 2천억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계속 영업이익은 증가되는데 순손실이 나다 보니까 이 회사의 자본이 증가되지 않아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우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좀 올라와서 다행히 좀 올라왔는데 계속 지금 윗꼬리를 달고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앞서 있던 미코 바이오메드가 상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윗꼬리를 달고 밀렸습니다. 오늘 14% 정도 올라갔다 밀렸는데 이 종목이 13,800원까지 가면 밀려요. 그래서 13,000원대 넘어가게 되면 한번 파셨다가 이거는 제가 보기엔 분명히 아마 10,000원대 초반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15,600원 정도까지. 그래서 아마 파시고 제가 보기엔 14,000원 돌파하기보다는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팔고 정미련이 있으시면 1,500원대, 1,000원대 정도 사셔서 다시 13,000원대 올라간 시점에서 매도하시게 되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또 이 종목 가지고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원금 근처 왔으니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미코 살펴봤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대체로 근래에 사셨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고생의 기간이 지나서 원금 회복한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좀 한두 분씩 주고 계시네요. 다음은 게시판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조세현 캐스터. 네, 다음은 한콩임님 종목입니다. 아모그린텍 7% 보유하고 계시고요. 14,140원 대응 부탁드립니다. 추매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13,97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매수하신 건지 현재 주가랑 좀 갭은 크시지 않네요. 요즘 LFP 배터리가 많은 관심 받고 있는데요. 테슬라 반값 전기차랑 같이 수혜를 좀 받고 있습니다. 아모그린텍도 그런 관련 종목인데요. 일단 실적 측면에서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0%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전망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테슬라랑 같이 갈 거란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추매해도 될지 박준현 운용령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아모그린텍은 첨단 관련 여러 가지 관련 부품적 이게 국내 주요 첨단 산업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이라든가 수소연료전지라든가 다양한 산업에 회사 제품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이 주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때 주가 급등할 때 회사가 테슬라 관련 자성 부품을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급하기는 맞아요. 근데 2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공급한 걸로 좀 알고 있고 저도 2년 전에 관심을 가졌던 주식이기도 한데 근데 최근에 테슬라 관련 쪽에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또 이 회사가 실적이 작년도에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턴어라운드 됐거든요. 실적 자체도 작년도에 영업이익 보면 작년도 영업이익 88억이 나왔으니까 최대 실적이죠. 최근에 2010년도 이후에 본다면 30억 이상 영업이 넘어간 적이 없는데 작년도 88억이 좀 났고 올해도 이제 전망치가 높은데 분명히 아마 실적과 함께 앞서 얘기했던 이 회사 제품 자체가 다양한 성장 산업에 들어가는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셔야 될 것 같아요. 7%인데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다가 저점 나왔다고 좀 봐요. 일찍 잡혀서 워낙 그래서 다만 지금 당장 최근에 이제 고점이 16,000원대 밀려버리기 때문에 여기 돌파는 좀 그렇죠. 현재 가격대에서 14,000원 아래 매수고요. 14,000원, 16,000원 사이에 등락 구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니까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할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16,000원 염두에 두시고 비중이 7%니까 추가 매수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도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이 종목은 더 사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는데요. 게다가 비중이 7%로 제한적이시기 때문에 질문에
주신 내용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예스 시그널이 나갔습니다. 이 매수가는 14,000원 아래에서 좀 사주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6,000원 상단은 약간의 저항이 있다. 이 부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한콩이님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꼭 좋은 성과 있으실 거예요. 게시판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 전화가 와 있습니다. 한콩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또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저희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한솔 로지스틱스요. 한솔 로지스틱스 얼마에 사셨어요? 5,230원이요. 5,230원에 비중 어떻게 되세요? 5%요. 비중, 이 손절 처리, 그러니까 일부 좀 물량을 덜어내셨어요? 아니면은 그 예전부터 5%만 들고 계셨어요? 예, 예전부터 오래됐어요. 들고 있는 지가. 그렇죠. 가격대가 보니까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던데 그래도 비중이 낮으셔서 다행입니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그냥 계속 가져가면은 또 뭔가 원가가 좀 올라나 싶어.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하도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지루하시기도 지겨워서요. 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더 사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짚어볼게요.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예.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보니까 2021년에 그때 사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영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종목 보면 참 고민스럽죠. 뭐 주가는 엄청 싼 주식이고 실적도 최대일적이고 회사가 물류 유통회사지 않습니까? 택배회사라고 네, 보시면 돼요. 택배회사인데 매출액도 1조 원이 넘었고 작년도 영업이익이 300억 원에다가 당기순이 250억 정도 되나요? 주당 EPS가 800원대, 현재 주가 2,850원이면 PER로 따지면 3배, 4배 되는 주식입니다. 굉장히 싸네요. 이런 것들이 가져야 되는데 네. 실적 따로 주가 따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업력으로 간다면 한 5, 6천 원 정도는 가야 되는 주식이죠. 근데 택배 회사들이 요즘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는 쪽으로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시장에 주목을 못 받아요. 대장주가 보시게 되면 CJ 대한통운이잖아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올해 최대 일적이에요. 작년도에 영업이익 4천억 났어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단기순이익이 그동안 안 좋았는데 작년도는 단기순이익도 거의 2천억 가까이 났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이 주당 BPS가 18만 원짜리 주식이니까 PER 따지면 8배. 그 다음에 2등 회사가 어떠냐면 한진입니다. 이쪽을 본다 한다면 한솔 로지스틱스가 못 간다는 거죠. 한진이 그 다음에 2등 주잖아요. 한진도 택배회사, 물리회사니까. 한진도 작년도에 1,145원 영업이익입니다. 최대 일찍 났어요. 역사상. 올해도 이제 1,4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단기순이익이 영업이 1,400억 원에 단기순이익 500억이니까 이 회사는 PER 6배예요. 그 다음에 한진 같은 회사는 자산주지 않습니까? 자산주인데 주당 BPS가 5만 원이 넘는 회사니까 5만 원이 아니라 지금 주가가 2만 원인데 한진 같은 경우는 주당 BPS가 88,000원이에요. PBR로 따지면 2배 다는 회사예요. 그렇게 본다면 한솔 로지스틱스가 주가가 비싸죠. 상대적으로 본다면 업종으로 따지면. 이게 결국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한진이 주가 싸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통운. 업계 1위 대한통운도 괜찮으니까 자산주. 아다시피 대한통운은 전국 주요 도시 인근 역사 중심으로 해서 땅도 많지 않습니까? 1등주 CJ 대한통운, 그 다음에 2등주 한진. 그리고 가야지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가 따라가는 쪽이 될 건데, 그래서 좀 이게 실적으로 따지면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가 또 약점 자체는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거의 한 250% 정도 되는 거니까 다른 한진이라든가 관련 쪽에 비교해 본다 한다면 한진이라든가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한 18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못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적이 워낙 좋은 주식이라 일단 좀 기다리면 주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주가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좀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제시해드리고 싶고 3,600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가져가 보세요. 비중이 5%밖에 안 되시네요. 5%밖에 안 되는데, 근데 제가 5% 이거 사는 것보다 사다 저는 한진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5% 정도 그쪽에서 분산 투자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두 종목 함께 해서 만약 추가 매수 자체는 한진이라든가 대한통운 쪽으로 매매를 해보시고 이 종목은 3,600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3,600원 정도 오면은
팔아보라고요? 예, 일단 그 정도까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도 봐도 제 주가로 봐서는 싼 주식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택배 관련 회사들이 시장에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는 쪽이고 1등, 2등주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들 종목도 주가 싼데 못 가고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한 3,600원 정도 3,600원이 현재 주가 기준에서 25% 30% 되는 가격이거든요. 일단 거기가 현재로 봐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니까 비중이 5%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약간 좀 추가적인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추가 매수가 얼마 하라고요? 예, 추가 매수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진이 더 좋아 보인다. 네, 예, 그 탄탄한 회사고. 예. 네. 택배주를 굳이 하실 거면은 한솔 로지스틱스보다는 이 한진이나 CJ 대한통운 이쪽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한솔 로지스틱스 봐드렸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좀 들고 계셔서 오늘은 전화 통화하면서 지루해서 연락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다음도 저희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사막 콘덴사 사막 콘덴서 얼마에 사셨어요? 5만에 사고 비중은 10% 갖고 있습니다. 시청자님도 이제 원금 근처 와서 좀 궁금하신 거죠? 예. 사신 지 좀 오래 되셨죠? 굴렸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도 작년에 힘드셨을 텐데 올해 상반기는 좋네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목소리에 힘이 좀 넘치시는데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10%입니다. 비중은 10%시고요. 시청자님 뭐 원금 회복하시면은 바로 팔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시간 투자했으니까 좀 수익 내보고 싶다 하세요? 좀 수입을 내고 싶죠. 이자라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셨군요. 혹시 마음속에 목표 주가 있으세요? 한 5만 5천 원 정도 5만 팔아야지 5천 원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진단할 테니까요. 귀 기울여 주세요. 예. 네. 사막 콘덴서입니다. 5만 원에 사셨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보유했습니다. 비중은 10%. 어떻게 수익 좀 낼 수 있을까요, 운영님? 뭐 최근에 차트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이 자체가 회사가 이제 MLCC 가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IT 업황 자체는 안 좋지만은 MLCC 가격은 작년도 4분기부터 조금 더 좋아지고 있어서 올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될 거다 그런 전망입니다. 실적으로 회사 보게 되게 되면 3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작년도 4분기 보게 되게 되면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가 좀 되면서 업황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MLC 자체도 어떻게 된다 간에 IT 업황과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디게 좀 진행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삼성전기도 좀 꾸준하게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업황이 좋아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좀 가느냐. 결국은 이제 밸류를 가지고 체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상한 지금 올해 예상되는 실적 MLCC 업황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는 전제하에 작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300억 났거든요. 올해 348억. 그게 빠르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300억인데 올해 348억이니까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이 257억인데 올해 300억이거든요. 그다음에 내년도도 전망치로 따지면 올해보다 10% 정도 증가되는 올해 300억에서 337억이거든요. 이게 빠르게 좋아지지 않아요. 주가는 가파르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업황의 턴어라운드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지금 PR 기준에서 16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현재 주가로 봐서는 현재 시장 여건으로 봐서는 비쌉니다. 펀드메타 따지면. 다만 업황 턴어라운드 방향 자체가 다른 IT 업황에 비해서 먼저 MLCC가 지금 약간 좋아질 거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가는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게 5만 5천 정도 보고 있다는데 아마 기술적으로도 아마 그 정도 가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5만 5천 원대 여기서부터 지금 매물층이거든요. 여기 매물층이고 그래서 아마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 여기가 매물층이니까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 이 가격이 아마 5만 5천 현재 기술적 지표상으로 꾸준히 이제 우상하고 있으니까 이게 빠르게 가지는 않죠. 빠르게 가지는 않습니다. 삼성전기 기준에서 삼성전기가 지금 15만 원이니까 아마 삼성전기도 아마 16만 8천 17만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도 우리 시청자님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격 5만 5천 원 정도 언저리 그 가격이 가게 되면 이제 PER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18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현재 18배 수준 자체는 전반적으로 다른 상대적인 가치 비교를 본다 하더라면 싸지가 않는 수준인데 업황 턴 어라운드를 감안하면 약간 멀티플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5만 5천 원 정도가 제가 보기에도 합리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에 적정한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계획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5만 5천 원 10% 정도 수익 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삼화 콘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전화를 연달아서 좀 받았으니까 게시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 콘덴서 좋은데 하시면서 또 종목 올려주신 분이 계시고요. 여러 가지 종목군들 가운데서 세금지말님 다른 분들 진단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올려주신 매수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워닝 머티리얼즈 볼게요. 이 종목 관심 갖고 계신가 봐요. 세금지말님 같이 보고 계시죠? 왜 이 종목 사고 싶으신지 혹시 이 부분도 있으시다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목표가 32,000원 예상하고 비중 20%로 사도 될까요? 질문해 주셨어요. 오늘 종가는 25,70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어떤 이유로 사고 싶으신지도 좀 궁금한데 이 가격에서 이 종목 사도 될까요? 운영님 어떻게 보세요? 예, 예산은 이제 반도체 일부 이제 특수가스 관련 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소재 형태라고 좀 보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래서 이들 관련 섹터들은 장비라든가 부품 종목에 비해서 반도체판과 무관하게 실적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회사 실적이 작년도 아마 최대 실적이 나왔을 거예요. 작년도 영업이익이 888억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제 반도체판이 안 좋아지면서 약간 이제 하향 조정이 돼서 아마 700억 정도, 7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관련 어떤 장비라든가 여타 소재 종목들 실적 하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견조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싸죠. 최대 실적인데. 다만 지금 주가 지금 보면 지금 오늘 거의 뭐 지금 신저가 50이 신저가까지 내려왔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올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업황에 비해서는 미리 선반영돼 가지고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원인 머티리얼즈 포함해 가지고 다른 여타 장비, 소재, 부품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그 영향을 원인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실적이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 관련 종목들 진단해 드릴 때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후행이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반도체판 자체가 3분기 말부터 재고가 좀 줄어들면서 턴할 거란 전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전망치가 좀 안 좋아요. 4분기에도 재고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니까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장비라도 소재 관련 종목들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걸 하긴 하고 난 다음에 투자가 진행되는 시점 5개월, 6개월 정도 앞서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하반기 때 재고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주가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그러면 의미 있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실적 흑자 전환된 시점 자체는 내년도 빨라야 상반기거든요. 상반기 정도 가서 이익이 나면 그 시점에서 반도체 장비라든가 관련 종목들 투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간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간다고 그래가지고 장비 소재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후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뭐 반도체 장비 소재 종목들은 워낙 싼 주식들, 원인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뭐 예컨대 장비 종목들의 GST라든가 그다음에 월덱스라든가 종목들 주가 엄청 싸거든요. PER 4배, 5배입니다. 예사도 지금 보시면 작년도 지금 실적 최대 실적이니까 작년도 주당 EPS가 4,500원입니다. 올해 5,300원이잖아요. PER 따지면 4.8배 되는 회사예요. 주가 엄청 쌉니다. 정답 본다나 이건 48,000, 업황이 좋으면 이 종목은 4만 원 이상 가야 되는 주식이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근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앞서 제가 물류회사, 택배회사도 얘기했지만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업 내용을 좀 보시고 장기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장비 소재 종목들은 연말 정도 보고 좀 접근을 좀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버슈팅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건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비중이 매수 문의부 하셨나요? 네. 매수 문의 하셨는데 여기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사셨죠. 현재 가격대 거의 저점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24,300원이니까 24,300원이니까 아마 25,000원 정도 전후가 아마 저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최근에 지금 3만 원을 좀 돌파가 종가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겠죠. 주가 워낙 싸니까 25,000원대에서 매수, 그다음에 3만 원 근처 진입을 하게 됐게 되면 약간 비중 축소 내지는 매도. 그다음에 하반기 때 실적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38,000원, 4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쇠골주말님이 지금 저 왜 사셨어요?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게시판에 바로 답을 주셨어요. 전망 있어 보여서요 하셨는데 지금 운영님 같은 경우도 이 종목 사도 좋다, 실적도 좋은데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 때문에 조금 그늘에 가려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3만 원 위에서 분할 매도 해보자. 좀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제값이 인정받는다면 38,000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가격 세워드렸으니까요. 곰곰이 또 매수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 안팎에서는 바닥권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시네요.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감사합니다. 바로저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쫀쫀쫀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께서 옴니 시스템 신청해 주셨고요. 1,620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10%. 여름까지 가지고 가도 될까요?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이분 약간 수익 구간이신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까요? 예, 이제 여름까지 가져간다는 자체는 예상한 이제 전력 계측기 회사거든요. 여름철 이제 날씨가 더우면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관련 종목들이 테마로 잠깐 움직임이 전개되거든요. 이제 그걸 노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밀짚 모자는 뭐 겨울에 사란 뭐 격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그럴 만한 주식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예상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이제 남북 경협주로도 좀 이슈가 됐던 주식인데 전혀 돈이 안 되는 주식이에요. 예상 이제 회사 자본금도 230억짜리고 주가는 1,800원짜리 싸지만은 시가총액이 지금 800억짜리 회사니까 보시다시피 회사가 돈은 안 되죠. 계속 지금 적자난 회사니까 2017년도, 18, 19년도부터 지금 영업적자 20억 8억, 2020년에 38억, 작년도 아직 4분기 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도도 거의 이익이 안 나는 쪽이니까 테마로 잠깐 이슈에 따라서 이제 매매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랬던 부분들은 없어요. 회사가 보면 볼까요? 작년도에 여름철에 주가가 올라갔네요, 보니까. 6월달, 7월달에, 6월달에 2,600원까지 갔는데, 이때는 이제 장도, 시장 지수가 좀 높았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그걸 노리신다 한다면, 뭐, 일단 좀 기다리는 매매니까,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만, 하방은 충분히 지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앞서겠다시피 주가 싼 주식은 아니다. 아마 2,000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10% 정도 언저리, 현재 시장 여건이 안 좋으니까, 기술적으로 일단은 걸리는 선이 2,000원 정도 언저리네요. 2,000원 정도.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2022년 작년도에 지지선이 형성됐다가 무너진 가격대가 이 가격이니까 현재 봐서는 딱 2,000원 정도 조금 못 미치는 가격, 1,980원 정도. 현재 가격대 한 10% 정도. 지금 이제 3월 달이니까 아마 움직이면 전략 관련 종목들이 한 5월달 정도에서 움직임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빠르죠. 5월달이면 한 4월 정도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하여튼 뭐 그걸 노리셨다 그러니까 아마 1,980원, 2,000원 정도까지는 목표 수익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는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계절성을 이용한 매매를 지금 구사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까지 가져가 봐도 될까요? 가져간다면 수익은 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군들도 많다. 이렇게 함께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뭐 취향이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요. 쫀쫀님, 옴니 시스템 한번 열심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지금도 이미 수익 구간이신데 좋은 결과, 더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는 옴니 시스템 봐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예상 밖의 선전을 해서 오히려 폭풍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확실히 바닥이 만들어진 게 맞는지 운영 내일장 어떻게 대비해 볼까요? 예, 뭐 일단은 뭐 CPI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중요성은 네. 떨어질 겁니다. SB 파산 부분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좀 묻혔지만은 그래도 CPI 지표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파산 여파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까지는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뱅크런 자체가 무서운 거니까 멀쩡한 기업들도 돈이 인출되면 인출이 좀 되게 되면 파산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국내 시중은행 같은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저축은행들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저축은행이 한 79개 정도 되는데 상장회사는 푸른 저축은행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축은행을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저축은행도 이제 PF 부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게 되면 연초율이 급증했거든요. 본래 이제 SB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제2금융권 정도 약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부실이 나온 건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부업체는 먼저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행, 시중은행까지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축은행 쪽에서 BIS 비율에 간단한 기업들이 있어요. 자산 규모 한 2, 3위권 정도 해당되는 그런 어떤 대규모 기업 중에서, 대규모 저축은행 쪽에서. 그게 이제 발생이 되면 국내 시장에서도 약간, 그게 파산 부분 자체가 국내 금융시장보다는 최근에 잠잠해지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일부 건설 쪽과 관련된 약간 그쪽에 약간 전이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제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그렇고 국내 시장 자체도. 근데 시장 자체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주가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저는 2380은 제가 어제도 방송을 통해 지지가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빠지면 장중에 2360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데 오늘 2380 잠깐 내려갔지만은 2400포인트를 안착을 했지 않습니까? 당반 시장은 2400포인트 사이에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20, 30포인트 등락 구간이 전개되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CPI 지표라든가 SVB 파산 여파에 따른 추이 자체가 무난하게 되면 시장은 안정권에 진입을 하면서 오히려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좀 완화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CPI 지표가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지표가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리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냥 부정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장은 박스권인데 오늘처럼 약간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종가상으로서는 충분히 하방은 좀 지지가 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 같고요. 현재 흐름 자체가 다시 이제 긴축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와 관련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들. 우리나라는 만약에 악재가 터지면 자체는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PF발. 그래서 관련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 증권,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울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거든요. 계속해서요. 그래서 이들 쪽에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관심은 주가 많이 빠진 국면 쪽에서는 업황이 안 좋더라도 IT가 안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데 최근에 고점 돌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 관련 쪽에 철강주, 신재생, 의료기, AI 관련 종목들은 이제 종목별 선정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올랐다고 해서 바로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이 미국의 SVB 이 파산과 관련된 후폭풍이 있을지 없을지는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함께해 주신 박준영 운영님, 내일 모레죠. 수요일 날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하신다고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항상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 잠깐 나고 5시와 일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토마토 투자자문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 맞춰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요일, 일요일입니다. 일단은 내일 모레 수요일 오후 5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슈와 종목 전략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이 시간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운영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 나누는데 또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를 않죠. 올해 내내 이와 관련된 내용들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클래스통 그 대망의 첫 번째 시리즈 2차 전지의 미래 전략 알아보는 시간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오프라인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또 문답하는 시간도 주어질 예정이거든요.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강연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신청서 접수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기 채팅창 위에 배너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또 신청서 작성하실 수 있는 URL 있으니까요. 이쪽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못 봐드린 분들은요. 내일 꼭 봐드릴게요.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